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전일 파월 의장이 미 상원 의회에서 연설을 했죠. 드디어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어제 받았던 시장이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금리 인하가 미래에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막 폭등한다라는 논리는 앞으로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여실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고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와 테마, 그리고 현재 어떤 업종과 어떤 산업이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약간 혼조세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도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은요, 제가 그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이제 만기를 겪어봤는데, 매번 이 만기 전에 콜옵션과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 풋옵션 포지션 등등에서 대량의 매수 포지션이 잡혔을 때마다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불러왔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 만기 때도 약간은 좀 찝찝한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수 추종이라든지 대형주 쪽에서는 좀 주의를 하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또 7월 11일 매달 11일 그 다음에 21일 이렇게 해서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수출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데이터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움직였던 게 화장품 섹터, 식품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화장품 섹터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쌀 때 잡아놔야 되고, 또 올라갔을 때는 또 그렇게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또 매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위주는 아니고요, 서서히 스윙 종목군들 모아가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장중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주도주라든지 주도 섹터라든지 보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로직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이 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결심. 테슬라 상승은 ESS와 자율주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한 즉슨 2차 전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은 많이 밀려준다면 이쪽도 굉장히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수출 데이터 발표일이죠. 화장품 다시 달릴지 여부가 내일 수출 데이터에서 나올 건데,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역적인 기간 외에 박스권 매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2분기에 전력 섹터의 실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이 개별 기업들의 지속적인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완전히 박스권 흐름을 갇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 다음 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옵션 만기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385억 가량이 개인들의 콜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어서
약간 찜찜한 부분이죠. 그 포지션이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은 29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데 배팅을 강하게 해놨는데요. 이게 검은머리 웬이라면 네 아마 시장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인이면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다 그럼 미친듯이 지수 끄집어 올려버리면 그 385억 이 금액은 재수 없으면은 한 3800억 이 손해로 또한 콜 매도는 무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살나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내일 지수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옆으로 기어버리잖아요. 옵션이라는 거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버리면은 그들은 수익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 포지션은 외국인이 잡은 겉머리 외국인이다라는 합리적인 이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서 아무튼 이 현재의 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다.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보면 뭐 상승과 하락 종목수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코스피는 종가의 보합으로 끄집어 올려놓고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지수는 그냥 오늘 스무스하게 흘러갔다. 스무스하게 흘러갔다. 근데 코스닥은 수급이 여전히 좋지 않고 코스피는 그나마 수급 살아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파월의 의회 연설. 그냥 느낌은 이젠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금리 인하 하겠다고 맘먹은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막상 금리를 하게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나스닥과 미국 시장은 끝없이 그것도 쉼없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모든 지표가 지금 과열권이고 비트레이더 매수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즉 개인들이 미친 듯이 최근 사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고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인지는 하자라의 입장에서 선을 작성해 봤습니다. 미 증시는요 파월 연설은 아주 좋은 모습이고 대신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밀리며 마감이 되었는데 아직까진 방향성은 없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10일 연속 상승의 추세적으로 만약에 빠져도 올라갈 것 같은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간다고 2차 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테슬라가 간다면 ESS와 자율주행이 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국장 기준 양시장 다 개파락 출발 이후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감시키는데 만기 전에 항상 체크하는 거지만 지금 옵션 시장에 콜옵션 베팅이 개인과 외국인의 막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터지기 전에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 좀 있으니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 변동성은 있겠지만 위로 치고 올라가기는 부담이라 지수 추정보다는 여러분들 개별 섹터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시기를 전달 드립니다. 최근 2주간 제약바이오 주도 상세가 진행되었고 알테오젠, 펩트론, 삼천당 그리고 중간중간 뭐 ABL, 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의 오스코텍 등등등 주요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쏘았고요. 그중 펩트론과 삼천당이 단연 최고로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오장에 흔들림을 보였는데요. 그럼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한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약은 당연히 실적이 없으니 실적주 좀 올라주고 그 다음 다시 9월에 에스모 준비하면 하면서 종목군들이 비상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느긋하게 보면 됩니다. 그때도 지금과 100% 똑같은 움직임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플랫폼에서는 이 글로벌 가장 중요한 ADC 플랫폼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리가켄 바이오 기술 수출 8조 5천억에 현재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5개 이 정도 그러면 연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연내 가능성 있는 종목이고 ABL 바이오 대표이사가 직접 연내 혹은 연초 연말 혹은 연초까지 해서 기술 이전은 확정적이다
라는 거는 빠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과 기대감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둘 다 ADC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FDA 허가 관련해서는 렉자라는 재료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FDA 허가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HK 이노엔의 C캡이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C캡 또한 괜찮아요. 괜찮아.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바닥에서 조금 꿈틀대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테오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3000당도 많이 밀려주면 한번 봐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 전 그리고 로보택시 출격 전 뭘 봐야 됩니까? 당연히 ESS와 자율주행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SS는요, 국내 2차 전지의 돌파구라는 이 캐즘을 이겨낼 수 있는 뭐 이러한 프레임을 끼워 넣기 딱 좋은 재료고, 로보택시는 최초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으니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라이콤이 가장 좋았는데 라이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조금 못 미치지만 뭐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오늘 꿈틀댔던 SOS랩이라든지 이 세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바스켓으로 조금씩 계속 발표하기 전에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살 거 뭐 3개 사고 많이 빠진 날, 또 좀 올라있다 원래 3개 살려고 했던 거 하나만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 조절을 해서 가면 괜찮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뭐 10% 20%대 장대 양봉은 이 발표하는 시점에 한번 출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ESS 종목군들이 매우 강력했는데요. 금일 ESS 종목군들은 사실 저는 장전에 삼성 SDS에서 데이터 센터를 순행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좀 얼마 전에 삼성 SDI 미국 1조 원대 ESS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오늘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는데요. 저도 이제 장중에 우리 회원님이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어제 선대인 방송에서 ESS 쪽을 많이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방송을 보지는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얘네들이 실적을 나고 뭐 좋아지고 그런 종목군들은 딱 서진 시스템 유일하게 하나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신성 ST는 삼성 SDI와 2조 4천억대 계약을 올해 초에 했는데 2025년 중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매년 2,400억 정도씩 해가지고 여기도 기간이 좀 되니까 그 정도의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한중 NCS는 ESS가 아니다. 대신 순행식이다. 액침 냉각을 하는 회사고 삼성 SDI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뭐 ESS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은 국내에 액침 냉각하는 회사는 한중 NCS가 맞다. 이렇게 보면은 뭐 오늘 올라간 게 비합리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뭐 기존에 저는 회원님들한테 서진과 신성 ST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신성 ST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매도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뭐 어제 선대위 그런 방송 때문에 펌핑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매도다. 아직 이렇게까지 재료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저 또한 뭐 한중 NCS 매매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 프로그램 매수와 이 기관 외국인들의 뭐 전형적인 수급은 거의 대부분 이 전력 인프라 쪽에 많이 쏠려 있고 제약 바이오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순환이 돌고 있는데, 개인 자금들이 이러한 이슈몰이에 굉장히 쏠려 간다라는 거죠. 테마 쪽으로 강하게 바람이 불면 개인 자금들이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빠져버리는 성격의 자금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한 3, 4개월 전부터 진짜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한머니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자금보다 한머니, 이런 한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치고 빠짐을 잘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내가 좀 늦었다 싶으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봤을 때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풀려서 피해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상한가가 한번 풀렸었는데 이걸 다시 닫는 부분에서 분명히 한
꽤 자금을 들이면서 상한가를 닫았는데 이게 밥 먹고 오니까 풀려 있더라고요. 와, 이거 보면서 좀 그렇구나. 시장이 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좌우지간 ESS 쪽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핵심 종목 위주로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 사실 2분기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근데 이걸 어제 중국 변압기 기업 컨콜에서 여전히 좋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도 막혀서 잘 못하는데 걔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이제 아침에 효성중공업에 효재가 하나 있었죠. 어제도 사실 이 노르웨이에 3천억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와요. 효성중공업이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데 컨센보다 좀 떨어져서 800억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1000 몇백억을 예상했는데 800억대만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효성중공업 좀 떨어졌었는데 HDVC 국내 최초로 이제 이 그리드 영역의 이 송배전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오늘 효성중공업에 터졌던 거고요. 또한 동시에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LS가 미국에 이 예전에 말을 해놨던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로 나온 건데요. 과거에 이제 LS가 미국에서 2천억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공시가 나온 부분이죠. 이 1조 투자를 하고 2천억의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오늘 LS그룹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분명히 해저 케이블 시장은 이제 막 뜨고 있는 시장이고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그룹 쪽 계속 지켜봐야 되고 특히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번 MSCI 편입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유일하게 들어갈 것 같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3천당 제약 주가를 5조 원 이상에서 계속 유지를 시킨다면 3천당 제약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LS는 확정이라고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후보군으로는 현대 뭐 로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화장품은 내일 11일입니다. 보통 수출 데이터가 이제 오전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미 종목들을 일정 부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도 한국콜마를 제가 6만원 추천을 드려놨었는데 이제 6만원에 잡은 물량들은 오늘 뭐 일정 부분 반틈 정도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은 내일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대략 7만원까지의 반등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왜 이제 화장품 쪽은 특히 이제 ODM 쪽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ODM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용기에 특히 펌텍코리아 IR 때 용기의 리드 타이밍이 기존에 보통 한 달이면 납품을 해줬는데 지금 두 달, 세 달째 이렇게 걸리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은 뭐냐? 기존에 생산했던 거 그 이상의 물량이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품 생산을 하는 ODM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다 끄집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브랜드별로 나눠서 가겠죠. 지금까지 화장품 데이터를 보면요. 색조가 좋아요. 색조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았어. 색조 쪽에서 색조 아이패밀리 C, 아이패밀리 FC라든지 이런 색조하는 애들 또 B야 색조하는 애들 내일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은 상승은 나올 것 같고 조선 섹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어서 쉽게 죽을 수는 없다. 계속 떨어지면은 매수로 관점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 방산도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회원님들에게 언급드린 게 방산 섹터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로템인데 월요일 날 좀 들어가서 좀 장복해 있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루마니아 1조 4천억 수주 공시가 아침에 나왔는데요. 원래는 1월 17일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춰서 이제 일정 매매 쪽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일단 올라서 이쪽은 뭐 반 팔고 반은 내일 안 가면 전량 매도를 해버릴 거고 대신 방사는 계속 떨어지면 박스권 매매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우상향 섹터가 최근에 박스권 장세를 그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테마가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대장을 보라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은 시장이겠죠. 그리고 좋은 종목들 또한 최근에 낙폭이 어마무시합니다. 시장이요, 지수는 올랐는데요, 역으로 좋았던 종목군들이 기본 위에서 30%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제는 뭐 물을 타야 될 것들은 이제 가려가면서 물을 타고, 바닥에서 잡아야 될 것들은 또 잡아가면서 종목을 늘려가는 전략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상한가가 다 한동훈 관련주예요. 한동훈 정치 테마주가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의 대장이 미래의 대장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재룡산업이 원래 시간에 때 원래 세다가 막판에 좀 중간에 쭉 1%대까지 빠졌었는데, 막판에 보니까 6.7%까지 좀 급등을 했고, 자율주행 쪽 좀 올라와 있는데, 자율주행은 위로 올라가면 사면 안 되고, 좀 떨어지면 계속 분할로, 또 분할로 사면 괜찮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 카페에 질문이 좀 올라와서 제가 잘 답변 안 하는데, 이거는 답변을 합니다. 왜 이 종목은 안 되냐? 기가 안 좋아요. 왜 이 종목은 또 눌림 받으면 안 되냐? 신용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 끼가 급등시켜 놓고 프로그램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반등 없이 죽어버렸어. 이번에도 여실 없이 똑같이, 거기에 불성실 공시까지. 얼마나 지금 질이 안 좋습니까? 질이 안 좋은 종목은 그냥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자체를 안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자, 지수 잠깐 볼게요. 뭐 지수가 지금 의미냐 싶지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기준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에서 이 자리가 약간의 저항의 영역은 맞죠. 뭐 근데 이제 뭐 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지 말한 법도 없습니다. 올라가지 말한 법도 없다. 근데 지금의 위치는 뭐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왕년에 이 구간에 있을 때보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 이것만 알면 되고,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이랑 다른 거는, 미국 시장은 주식을 줄여가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계속 늘려간다. 상패가 없고 계속 신규 상장만 무지하게 시켜버린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그냥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으려면 그러한 이 시장을 놀래게 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화려한 급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박스권이다. 이렇게 지수는 러프하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대형주 몇 개만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이 무기한 총파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3천원씩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얘네가 상봉에다가 베팅을 좀 해놓은 부분이 여기서 쐐기로 찍고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잘 봐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게 중간에 5일선이라든지 3일선 꺾여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흐름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계속 체크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상방에서 잘 버티는데, 이들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죠. 대신 만에 하나 이런 종목군들이 꺾였을 때 반도체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반도체를 멀리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방산이 좋았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 신고가 영역에서 박스권 돌파 갭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쏜 거고, 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밀렸다라고 보여주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올랐는데, 저는 오늘 올라간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삼천당 제약, 뭐 LS 일렉, 현대 로템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으면, 아, 얘네들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위에 올라와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사실 방산에서 현대로템을 관심을 가진 거는, 지금 모든 방산주가 다 신고가를 넘었는데 얘만 좀 못 넘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또 빠지면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하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 이 정도. 그리고 조선, HD 현대, HD 현대 중공업도 오늘 장중에 거의 신고가 터치 구간까지 좀 올라왔고요. HD 한국 조선 해양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이 이 조선 섹터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삼성중공업도 수급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계속 기관들 사면서 신고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넘기는지 저는 좀 보고 싶고요. 삼성중공업 이런 구간들이 지금 굉장히 매물존인데 이런 구간들이 넘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됐을 때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그래서 조선주 지금 굉장히 강한 편이다 라고 보여지고 생각 밖으로 조정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생각 밖으로. 자, 세진중공업 오늘 윗골이 좀 달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또 만약에 밀리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고, STX 중공업 좋아요. 좋은데 조정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잡기가 좀 그렇고, 하나 엔진 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말이 괜찮은데 조정을 좀 보여야 뭘 잡은데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조선 대웅주 하나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나머지 잡고 싶은데 못 잡아서 그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부터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 어제에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연속적인 급등이 좀 나왔죠. 연속적인.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 박스 투 박스 개념이죠. 이 파동, 이 하나의 파동이 박스를 돌파하면 보통 연장 파동이라고 해서 더 올라갑니다. 그럼 제 기준에서는 22만원 넘어가면은 숏 개념이 되는데 중간에 조금 빨리 들어가가지고 숏 배팅을 22만원에 하방 배팅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22만원에 여기에서 여 언저리에서 일부 좀 잡고 숏으로 좀 들어갔다가 추가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장까지 기다리다가 추가로 매도는 여기서 일부 물량 더 해가지고 얘는 오늘 하방으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한테도 선물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이거는 좀 때려봐도 된다. 내가 약간 물렸다. 이 구간에서 물린 건 말씀드리고, 계좌 다른 걸로 여기서 때려가지고 이걸로는 좀 괜찮게 뭐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게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순간 꽤 나와줘가지고 6% 7% 정도 그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삼천당 제약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요, 일단 어찌되었던 주가가 단기에 가파르게 올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이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져요. 주가라는 게 보면 여기에서도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고 5일 이평선에 터치하고 올라가고, 여기도 이격이 벌어지니까 터치하고 올라오는데 연속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멈칫거리는 거죠. 이 이평선이 따라오게끔. 그럼 내일자 이평선,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가격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이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틀간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야 이평선이 올라오죠. 그럼 내일자로 보면 얘가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 구간에서 버티고, 예를 들어서 더 빠지면 이평선은 올라가게 되는데 지수가 종목이 떨어지면 여기서 3일선이 꺾인다. 그렇게 되면 하락이 좀 깊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평선이 꺾인다라는 거, 이평선이 꺾인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주의는 하고 봐야 되는 구간까지 좀 접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펩트론도 고가권에서 추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일선을 타고 갔죠. 3일선을. 내일 3일선은 이 위에 있을 텐데 시가부터 꺾이게 되면 3일선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의 종목군들은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매매에 임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좀 더 약한 종목보다는 당연히 더 센 리가캠이 더 좋은 거고요. 더 강한 종목이. 그래서 조정을 보이게 되면 리가캠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구간들 내려왔을 때 한번 관찰해 보는 거 괜찮겠다 싶고, HK 이노엔이 상당히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하나의 악성 매물대죠. 하나의 악성 매물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뭐 지금 돌파 못하고 깨질 수도 있는데요. 언젠가는 돌파할 이 윗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워낙에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라 확실하게 바닥 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HK 이노에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줬는데 얘는 박스권, 그리고 바이넥스나 ST팜이나 나중에 조정시 다 지켜보고 대응하십시오. 다 높죠 여러분들.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여서 지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드리고 싶고, 그거 보지. 자, ESS 일단은 한중 NCS. 자, 왜 한중 NCS가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왜 오늘 강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구간에서 사실은 ESS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크게. 예, 갭은 좀 떴지만 안 움직였는데 여기 보면 7천억 거래대금 보이죠.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악성 매물을 뚫게 되면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 매매를 한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이 있네. 오늘 ESS 종목이 강할 수도 있는 재료가 있냐 없냐. 있네. 만약에 뚫리게 되면 신고가를 치려고 가는 관성이 붙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5만 원이라는 구간을 넘기게 되면 보통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3%든 5%든 올릴 수도 있겠네. 만약에 돌파가 실패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재료가 이 구간까지 가야 될 재료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 돌파로 사실은 좀 봤어요. 짧게 이 구간에서 이제 5만원 전에 들어가서 5만 2,4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돌파하는 그 찰나 한 5분 10분이 순식간에 4~5%는 나오는 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들,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구간들이고, 또 여기서 밀렸을 때 이런 강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눌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가 풀렸더라도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상한가가 풀렸다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주한 상한가 풀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 내일장도 아마 저는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자리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이 구간 5만원이라는 이 구간에서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고요. 반등은 주지 않겠냐. 그 다음에 신성 ST도 시가부터 좋았어요. 시가는 원래 오늘 신성 ST가 오전에는 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한중 NCS로 디자인 바뀌면서 좀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때 이렇게 매매하고 이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했던 것 같네. 이날 해가지고 이날 종배 하루 팔고 또 종배 매도, 그 다음에는 안 봤는데요. 신성 ST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진도배기는 신성 ST니까 나중에 밀리면 나중에 밑에서,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얘도 조정 이쁘게 받는지, 위에서는 확실히 매물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전환사채가 있어서 이 위에서는 전환사채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35,000원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 위에는 조심하고 떨어지면 또 다시 종목을 좀 지켜보고 하는 전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밖에 유진 테크놀로지라든지 YM텍이라든지 종목군들 사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SK 이터닉스가 좀 굉장히 좀 센데요. 얘는 이제 번외로 종목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들어주네. 왜 그러지? 그런 정도 생각으로 관심 종목에 등록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반도체는 최근에 들고 왔던 거는 오늘 오전에 다 수익 실현을 해버렸고, 화장품 실리콘2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셉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한국콜마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제 이제 좀 사서 이 위에 걸어놓고 체결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 자리 혹은 운 좋으면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올라오는 힘이 약하다, 매도 세다,
조금 더 위에까지 뭐 이 정도까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최저점에서 잡아놓은 거라 이 정도 가면 15% 정도, 뭐 이 정도 가면 한 12, 3% 정도 목표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화장품 움직였을 때 그러죠. 이제 그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뭐 삐아 같은 애들 색조 삐아 움직이는지 왜 올라갈 때마다 상이잖아. 상 급등이니까 삐아 같은 애가 내일 좀 움직여 주는지 혹은 아이패밀리 F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근데 얘는 별로 차트가 별로네요. J2K 바이오 며칠 전에 급등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지 SNS 이거 아닌데 아무튼 뭐 이런 거 정도 보면 좋겠다.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추세가 좀 많이 무너져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일레 이 종목은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결국 만들려고 가는 건지 신고가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일진 전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세 타고 가고 있고 재룡산업이 시간 외에서 지금 100억을 터치면서 급등인데 얘는 끼가 장난이 아니라 혹여나 이거 위에 뚫고 가려고 시도할지 좀 봐야 되고 오늘 세명전기가 아침에 또 그런 식으로 또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순간 날아가 버리니까 이건 찾기는 좀 어렵고 오늘 LS 에코에너지만 좀 살짝 오후에 살짝 눌림으로 들어가서 이거 해봤자 1.5%뿐이 안 되네요. 반등의 폭이 적어서 살짝 매매하고 오늘 매매는 접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 일단은 그 한중 NCS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SK 이터닉스라든지 종목 좀 볼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펩트론이나 삼천당 제약 투매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투매 잡는 매매 정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하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